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좌절감에 빠진 무주택자가 겪는 우울감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주거 안정,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경기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 때문에 난리를 치르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청와대에서 차관급 인사를 11월 초에 했었는데 그 12명이었죠, 차관급 인사가. 거기 네. 중에 한 6, 7명 정도의 고위 관료가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이제 아파트를 받은 후에 한 번도 살지 않고 이 매각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 분양,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일단 청약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매각을 했다면 분명히 거기서 또 차익을 얻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부적절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기회를 잘 잡았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너무 다른 분들이란 몰라도만 고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서 차익을 좀 챙기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살으라고 정부에서 분양점을 특별 공약으로 그렇죠. 줬는데 특별 공급으로 줬죠. 특별 공급으로 줬는데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챙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자가 될 것이다. 다주택자인 분들도 1주택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관급 인사들이 주택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땐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매매 가격도 급등하고 전세 가격도 급등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또 제 생각에는 좀 이해를 해주자면 이게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특별 공급을 받았고 그때는 네네네. 또 이렇게 과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세종시 내려갈 때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고 좀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이제 실거주 요건이나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또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과거에는 과열이 아니었으니까 기회를 네. 주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 담당자라도 특별 공급 기회를 주는데 안 받을 리는 없잖아요. 받고 서울 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정부의 은행 불일치. 왜냐하면 마치 국민들한테 우리는 투기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거기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1주택에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담당자들은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기분은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가 그렇죠. 등 떠밀려서 판 거잖아요. 그래서 안 팔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1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정부에서는 자꾸 이게 우리는 투자 안 하고 1주택만 가지고 있으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다수의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할 것이고요. 이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저희라도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가고 다른 아파트를 파는 거는 정상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걸 국민들이 하면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안 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로남불식의 시선에서 그렇죠. 자유로울 저는 이 수가 없는 내로남불이 거죠. 좀 문제다. 그리고 이분들은 몇 년 전에 한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건 좀 지나치는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 직이냐 집이냐 이걸 두고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종시에 저희가 일부 이제 기관들이 내려가고 그렇죠. 새로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공급된 분양 가격보다 가격이 다 오를 거다라는 예상 기대들이 있었고 주변에 거주하시는 충청 지역 거주민들이나 대전 분들도
분양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죠. 신도시 거주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관사 거주라던가 실질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무작위로 무조건 특별공급 혜택을 주고 그걸 또 처분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한 부분은 조금 이후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당연히 국민들의 이제 원망이나 네. 불신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사실 불법을 저지른 건 전혀 없습니다. 특별공급 주어지는 것들을 정당한 이제 청약을 통해서 받고 네네. 거주하거나 혹은 거주하는 뭐 어떤 사유들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처분해서 수익이 들어온 건데 사실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주택에 다주택을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니 예. 이분들의 케이스가 결국 이제 부메랑처럼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위공직자분들에게는 좀 더 높은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는 이런 문제로 국민들의 이제 반감이나 네.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사실 전세 대란 속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저희 발언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 발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이제 추진단장이기 때문에 뭐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거기에 이어서 지금 전세 대란과 그 집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금 부동산 불루, 좀 신조어가 좀 생겨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여당의 그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아파트에 그 살 수 있는 환상을 버리면은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참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고위공직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또 국회에 그 국토교통위원장까지 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빵이 없으면 뭐 쿠키를 먹어도 된다느니 뭐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이 없으면은 반찬만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했다는 것이 환상을 버리라는 말이極도로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반감이 좀 드는 의견이고 임대주택으로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예. 그런데 임대주택이 말입니다. 이게 거의 다 빌라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는 것은 이 수요층들이 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 빌라 같은 걸로 만족을 채우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 빌라는요,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엄청난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저도 빌라에 좀 살아봤지만 밤에 늦게 들어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그런 데도 있겠지만은 빌라는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라든지 또 단열재 문제라든지 또 뭐 내부 지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아파트에 비해서 부족한데 아파트의 환상을 좀 버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말이고 또 언론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이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라. 당신들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환상을 버리고 빌라라든지 이런 데서 살아나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지고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정서는요.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소망한 네.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큰 것을 바라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바람인데 그런 바람짓도 무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 소망을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감이 크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밥 안 먹고 그냥 반찬만 먹고 살랍니다. 네. 그런 지금 그 말까지 저는 예. 그 고위공직자는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이면서 우리나라 국회 부동산을 총괄하는 국회의 그런 그 국토교통위원장이라는 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는 또 네. 생각이 들지만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부러 국민들 약 올리려고 뭐 그런 발언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워낙 아파트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을 너무 아파트만 쳐다보지 마라 이런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 정서에는 맞지가 않고요. 최근에 부동산 블루뿐만 아니라 이제 또 유행하는 유행어가 벼락거지라고 갑자기 집을 정부 말 듣고 집을 안 샀는데 갑자기 상대적으로 이제 집 사신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인 거지가 됐다라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국민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환상을 버려라고 하면 90년대인가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네. 환상 속의 그대라는 그렇죠. 노래가 있는데 지금 진선미 의원님께서 환상 속에 지금 살고 살고 계신 계시는 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환상을 버리려면은요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보다 더 좋은 대체제를 제시를 해주거나 제공을 해준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해도 국민들이 먼저 버리거든요. 근데 예. 지금 아파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쪽도 좋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너희들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봐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발언이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벼락거지가 된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규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환상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일단 대응 방식에서 이제 들으시는 수요시장 또 국민분들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이제 내년 2년간 공급하는 내년 후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11만 4천 호 중에 아파트 형태로 공급 이제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한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파트 수요가 좀 더 많고 아파트 중심의 전세난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몇천 호 정도밖에는 예.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아파트를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좀 더 질 좋은 이런 빌라라던가 매입 약정을 통해서 신축 등을 확보하겠다라는 예. 정도의 대응이었으면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여당에서 미래주거 추진단을 발족을 하면서 바뀌고 있는 달라지고 있는 수요자들의 주거 트렌드라던가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귀담아 듣고 수렴해서 이제 정책을 장기적으로 잘 펼치겠습니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 발족까지 해서 이제 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당장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앞으로는 시장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들이 의구심이 들고 들죠.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사실 워낙 비싸요. 전세도 요즘 서울에서는 웬만한 전세도 10억이 넘어가는 맞아요.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이런 여력이나 뭐 대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포기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정부나 이제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할 것은 선택의 권한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파트의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가 돼서 본인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제 여력이 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빌라나 연립으로 선택을 하시겠지만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공급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뭐 아파트보다 더 좋은 이런 것들도 있으니 포기하라라는 식의 발언은 사실상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 권한을 포기당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또 전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아마 다가구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이걸 다시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근데 사실 전세 수요 대부분이 아까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에 좀 몰려 있는 게 현 상황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가구나 다주택 다세대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놨을 때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아파트와 분명히 다세대 주택과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거기서 과연 이 마음을 옮기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아마 이번에 저는 전혀 그걸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정부가 다가구 매입 주택을 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14만 가구의 그러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알맹이 없는 정책이 거기에는 실질적인 수요층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고시원을 개조해서 또는 빌라나 매입을 임대해서 요게 좀 상당히 문제인데 글쎄요.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분산한다?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으면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전망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중산층이고 필요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0에서 한 85평방미터에 그렇게 평방미터 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까 보는데 방 2칸 내지 3칸 정도. 요게 가장 포커스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지금 급격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공급을 하지 못하고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가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전환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 정말 저희가 왜 그런 표현도 썼었거든요. 정부가 영끌했다. 네, 이런 예. 얘기까지 썼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급하니까 뭐라도 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왜 아파트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안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영끌은 했는데 영혼 없는 대책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일단 그냥 질러내고 보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뭐 1인 가구가 늘어나서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1인용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주택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지금 1인용 주택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문제고요. 인지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3년 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정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또 급격하게 또 숫자만 맞추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개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제 생각에는 편하고 보안 뭐 다 좋고 네네. 이제는 아파트가 거의 뭐 신분 계급처럼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아파트에 살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그렇죠. 되고 아파트에 살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 가는 게 꿈이고 이제 더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한 꿈을 꾸는데 이런 꿈 자체를 뭐 빌라나 원룸으로 예. 이렇게 가라 환상을 버려라고 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뭐 수요가 또 빌라로 몰릴 수가 예. 있으니까 전세 끼고 갭 투자를 또 빌라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수요층이 원해서 이렇게 빌라로 가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했을 때도 몇 년 네네. 후에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서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1인용 주택을 공급해버리게 되면 1인용 주택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금방 공급이 돼요. 조금만 규제 완화해도 공급이 되는데 예. 단기간에 뭐 이게 10만 호 정도 공급을 해버리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되고 은퇴 후에 임대 수익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본의 아니게 아파트 수요에 대한 그런 만족감은 주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김규정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아파트는 요즘에 아파트들이 그냥 아파트 건물 하나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커뮤니티 형태로 좀 그 안에서 뭔가를 생활을 하고 안전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조성이 돼 있는데 다세대 주택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골목이 있고 거기 차가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거를 잘 읽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뭐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아파트 형태 전세를 지금 공급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솔직히 이제 종전에 LH나 SH에서 매입해서 공급하던 전세 금액보다는 금액을 일단 좀 대상을 좀 넓혔죠. 6억까지 확대를 해서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질을 갖춘 신축 매입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공급을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하기는 했고 또 매입 약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신축이지만 좀 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네네. 내용들도 일부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응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건 알겠으니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을 하려면 그러면 가격은 공공임대인 만큼 시세보다는 좀 현저히 많이 낮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시세의 한 처음에 90%선 뭐 80%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뭐 아파트도 아닌데 공공임대인데 가격이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조금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좀 조율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적하신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보다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아파트만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해결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응책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주차 문제 같은 것들이 일반 주거 지역의 다세대나 빌라는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뭐 공동 육아라던가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요즘은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주민을 위한 시설들 커뮤니티들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그런 것들을 그럼 주변에서 대신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빌라 연립 같은 것들로 일단 공급은 하지만 주변에 뭐 같은 이제 주거 지역에 좀 쓰이지 않는 노후 건축물이나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뭐 주차 타워 같은 거를 좀 배치를 한다든지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육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 사실 배려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작업은 아닐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뭐 이게 아파트다 아니다 뭐 아파트만큼 좋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시간 낭비를 하기 전에 네네. 일단 그 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걸 해줄까, 과연 인프라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할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세 대책으로 나온 대책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아마 호텔 전세였을 맞습니다. 겁니다. 뭐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비율이 작다, 적은 수의 공급량만 되는데 너무 부풀려진 게 뭐 안타깝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일종의 쉐어하우스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과연 안정적이고 클린한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요즘에 사실 쉐어하우스가 인기가 있다가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때리면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누군가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이 시점을 알고 얘기를 한 건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로. 이 부분에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그 뭐 김태년 의원 아까 말씀하시고 다른 분 정부에서도 안정성, 쾌적성이 있다. 호텔을 예. 개조해서 저는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호텔이 안정성 있고 쾌적성이 있고 자 1인 가구에서 산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호텔을 개조를 한다 무슨 뭐 고시원을 개조한다 고시원 개조 같은 거 거기 창문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쾌적성 안정성을 따지냐고요. 자 그리고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 호텔은요 우리 부동산 공법상 용도 지역이 다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상업 지역이라는 것은 바도 있고 노래 주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로변 길가입니다. 우왕좌왕 하는 데입니다. 아 그런 데서 쾌적성 나오겠어요, 우리 앵커님은? 안 나오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저는 이 그 대로변에 위치한 이런 호텔을 주변에서 뭐 쾌적성, 안정성을 찾는데 그것은 1인용에 이제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전세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2인 뭐 방이 2개나 3개 정도 있을 그런 소형 아파트를 원하는데 예. 국민들은 정부에게 등이 좀 가려워서 등 좀 긁어달라고 그랬더니 자꾸 발바닥만 지금 긁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지금 호텔을 개조한다? 무슨 고시원을 개조한다? 이게 지금 전세난의 지금 대책이, 물론 그 많은 가구 공급의 수요 공급 논리를 도용해서 공급을 늘리면은 뭔가 좀 되지 가격 않겠느냐. 완화나 이런 것도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겠죠. 예. 공급 면에서. 그러면 이제 수요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안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드리고 예. 싶은 것은
전에도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종로에 모 호텔을 갖다가요 개조를 해서 네네. 그걸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엄청나게 청약이 몰렸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거기에 살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그 방 하나에 6, 70만 원에다가 이 호텔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관리비 그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의 젊은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걸 갖다가 방 하나 들고 살면서 비용도 비쌀 뿐더러 거기에 술집이라든지 시끄러운 그래서 뭐 생활 여건도 쾌적성 안 좋네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무슨 호텔이나 고시원 개조하는 것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예. 그런 발상 자체가 좀 터무니없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속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만 소장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호텔은 저희가 왜 아파트도 복도식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은 집이 있고 한쪽은 다 트여 있는 곳인데 호텔은 왜 복도가 있고 양쪽에 이제 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냥 여행 가서 그냥 하루 이틀 자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호텔이라도 호텔 나름이잖아요. 뭐 신라 호텔이나 워커힐 정도 개조해주면 저도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뭐 삼성급 호텔 개조해가지고 결국 따닥따닥 붙은 굉장히 불편한 건데 타겟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이건 1인 세대들한테 그나마 저렴하게만 나오면 1인 세대들은 괜찮잖아요. 도심 가까이에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라든지 3인, 4인 가족들은 살고 싶어도 진짜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을 해주면 진짜 갈 데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있겠지만 뭐 60만 원, 70만 원 내고 여기 갈 바에는 대출 받아서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연끌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너무 숫자 달성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단기간에 빨리 숫자 늘려라고 하니까 담당자들이 그냥 짜내서 그냥 목표 달성하기 위한 그냥 숫자 장난일 뿐이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진짜 1인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다면 그거는 별개로 이번 주택 전세 대책과는 별개로 1인 세대를 위한 대책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이미 저질러졌잖아요. 이미 문제가 터졌고 예. 3년 반이 지나도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저는 좀 양질의 아파트 같은 임대가 아니라 그냥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좀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앞서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미 영업 안 되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제공을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쾌적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뭐 쉐어하우스 같은 걸 거론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반응이 좋았다고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쉐어하우스가 과연 좋을까에 대한 의문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괜찮은 건가 아무리 비중이 적어도 누군가는 거기 가서 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일단 기존에 했었던 모델들이 이미 시작에서 선을 보였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계약 포기율이 상당히 높았었죠. 이유들이 이제 내부 구조라든가 리모델링 수준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예. 임대료 자체도 이제 기존에 이제 호텔들을 민간 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하고 정부가 약간의 이제 시설 이용금 같은 것들을 보조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월 임대료도 거의 한 80만 원 수준, 비싸네요. 개인이 치르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됐었던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낮지 않고 그렇네요. 가볍지가 환경도 않네요. 열악해서 이제 반응이 좋지 않았었던 것인데 이번에 하게 될 경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종전 사업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로 신경을 써서 리모델링하고 정부가 과거와는 다르게 아예 매입을 해서 이제 정부 공공주택으로 개보수를 해서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 매입 비용이라던가 실제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하면 굳이 이런 시장의 반응과 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호텔 공급을 해야 되냐, 주장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는 것처럼 전체 11만 4천 가구 중에 3% 정도거든요. 네네. 상가, 오피스, 호텔 같은 비주거용, 상업용 같은 것들 비어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내놓는 물량이 21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 총 13,000호 정도.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의 케이스를 판단을 해보면 해당 상업 부지에 있는 이런 뭐 모텔이나
뭐 1급 호텔들 이런 예. 것들을 매입을 해서 진짜 쓸만하게 구조라던가 뭐 배기라던가 환기라던가 바닥 난방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고치고 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렇죠. 적정한 임대료를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초에는 이런 물량들까지 해서 할 정도로 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이나 수익성 면에서 적절치 않다면 저는 확인을 해보고 중단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렇죠. 만족도를 주려면 뭐 가격적인 만족도를 주든 아니면 삶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예. 있는 공간을 제시를 하든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지금 현재 의문인 상황입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계획 자체가 한 내년, 내후년 물량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 중인 이 주택 계약을 추진해서 한 내년 3, 4월에는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현재 전세 가격 상승이 당분간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잡히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 생각이 내년까지도 정부의 특단의 그러한 계획에 없는 한 전세난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당분간 줄 서고 제비뽑기하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11만 4천 가구, 예. 아까 우리 김인만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영끌의 작전으로 해서 국토부라든지 또는 재정기획부에서 또 관계 부처에서 막 있는 대로 해서 다 11만 4천 가구, 이건 대규모의 물량 공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의 기본 논리임, 수요 공급 논리에서 그렇게 공급을 하면은 예. 뭐 당연히 전세난이 안정이 되겠지 했지만은 속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품 마냥 지금 코로나가 아주 대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득수기를 하니까 그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10만 가구 하나 좀 찍어내요. 공장에 전화해서 하루 이틀이면 찍어낼 수가 있지만은 이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통 5년, 10년이 걸리는 예.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좀 더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지금 24번째의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할 때는 좀 더 치밀하고 좀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24번째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헛방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 딱 손흥민 선수 축구에서 한 방 넣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런 좀 획기적인 좀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요. 헛발질 계속하면 국민한테 욕먹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요. 24번째나 지금 헛발질 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도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나간다 보니까 제 아는 지인이 그럽대다. 그 방송 나가면 뭐 하냐고. 정부의 부동산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실수요 시장에 좀 맡겨놓든지. 정부가 발표만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오는데 그래서 좀 발표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시장 정부 경기 정책을 못 믿으시는 거네요. 이제 지인분들.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까지 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가장 믿어야 할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데에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지금 뭐 전세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73주 정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 잡힐까, 전세 가격이 낮아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원인 분석에서 또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원인 분석과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분들이 생각하는 원인 분석이 너무 다르다라는 데서 과연 해답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텐데 최근에 국토부의 그 윤성원 1차관이 전세난의 전세값 상승의 원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3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원인 진단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임대차 3법이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고 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금리와 1, 2인 가구의 증가라고 이유를 정문 그거는 대고 10년 있더라고요.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저금리였는데 이제 와서 저금리 탓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더 갑자기, 잘하라고 네. 정권 또 바꿔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탓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럼 왜 태어났니?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통 2번 했다가는 국민들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인지 부조하거든요. 정책의 실패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진짜로 이걸 모르고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고요. 알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문제인 것 같고 전세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요라고 하면 전세 수요는 계속 풍부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규제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취득세만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고 보유세 올라가고 양도세도 올라가서 집 사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을 보면 절대 공급과 상대 공급으로 좀 나눠 보면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계속 줄어들 입장이고 정부가 계획하는 상기 신도시 이런 물량들은 한 5년? 짧아도 5년이겠죠. 빨라야 네. 5년 돼야 이제 입주 네.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급 물량은 한 5년 내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뭐 영끌해서 매입 임대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인 공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 나가고 눌러 앉아버리게 되고 계약갱신 거절을 해야 되니까 집주인은 굳이 내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집에 원래는 전세를 줘야 될 집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또는 내 자녀나 부모님이 들어가서 거절하는 그렇죠.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나마 부족한 물량이 더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예. 빨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아파트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입 임대보다는 정책의 임대차 3법을 좀 개정을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다, 성장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법안이 개정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닐까요?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아직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게 이제 신고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이 되죠. 사실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에 이제 정부가 이제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됐다. 3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뭐 지금 신고하는 그런 것들 정도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나 이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니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수년간 논의를 해왔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진행하거나 적용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신고제가 같이 시행이 돼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컨트롤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신고제는 아직도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세부적으로 시장에서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5%를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면서 사실은 가격이 또 시장 상황하고 맞지 않게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전세 계약이 또 집주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거주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고제 사용이나 아니면 좀 일률적인 지금 5% 상한제 적용 같은 부분 정도라도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구권 자체를 저희가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사실 청구권을 지금 쓰게 되면서 이미 시장에 이런 대혼란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청구권을 그렇다고 유예하자, 철회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긴 또 하거든요. 다른 이미 혼란을, 계약하신 그렇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단 뭐 좀 4년, 6년 이런 장기 거주로 가는 뭐 이렇게 뭐 초석으로서 진행을 하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 정책이라든가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일단 LH나 SH가 가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뭐 내년 초 정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한 3만 9천 정도, 내년 상반기에만 4만 9천 정도, 한 40% 정도 전체 2년간 계획량 중에 나오기는 하는데 일부 뭐 도심 역세권에 있는 신축류들 1, 2인 가구 대상 공급 외에는 숨통을 트이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내년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내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 머물면서 계속 청약 하시려는 분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아파트 제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청약이죠. 청약 당첨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수요가 계속 전세 시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룸식의 이런 조기 공급을 집중해서 하더라도 풀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년 서울에 일단 일시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예. 내년 후년 종전부도는 내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호 정도가 올해보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전세 찾기 특히 신축 아파트 전세 찾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그렇겠네요. 거고 그러면 뭐 최근에 보셨던 뭐 줄서기라던가 뭐 밤에 전셋집 보는 뭐 계약금 먼저 보내는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임대차 2법, 3법을 약간은 조정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민간에서 공급했던 부분들까지 다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다주택 규제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시면 이제 자동으로 말소되시는 물량도 1년에 한 40만 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아까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또 좀 원룸식의 이런 물량을 한꺼번에 조달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127만 호 그중에 네. 전체에 저희가 얼마나 지을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아직 조금 모르죠. 모르지만 예. 그것들을 또 입주하는 시점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급해 놓은 뭐 비주거용 개보수 물건이나 원룸 같은 것들이 또 쓸모없는 원룸 빈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필요하게 공급은 하되 또 이렇게 좀 원활하게 회전이 될 수 있게 제도를 조금 손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이 임대 아파트를 좀 내놔서 거기서 뭔가 전세 물량이 계속 돌고 하게끔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 정부는 지금 민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턱을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생각이 민간인 그 주택을 좀 많이 좀 공급 면에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좀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월세 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좀 있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을 또 가장 문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다주택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시적으로 딱 풀어주는 게 있어.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문제라든지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딱 풀어서 좀 풀어줄 건 풀어줘야 뭐야 공급이 좀 나올 거 아니겠어. 그게 바로 양질의 좋은 물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물건은 아파트 만들려면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좀 만들어내서 좀 한시적으로 만약에 그렇게도 안 했다. 나중에 좀 따끔한 맛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책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민간에 어떤 당근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당근도 주고 채찍도 좀 하고. 네, 같이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채찍만 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채찍만 엄청나게 주고 있고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고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풀어주게 되면 또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투기 세력에 대해서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풀어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단 명분이 없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 물건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빠른 공급이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다면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에는 서로 매칭을 좀 시켜주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때 좀 네. 저렴하게 KB시세의 90% 정도로 이렇게 판다면 그걸 입증하게 되면 뭐 양도세 완화를 해주든 완화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주고 한다면 집주인들도 계산을 할 거잖아요. 양도세 5억 낼 바에는 차라리 조금 깎아주더라도 한 2억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좀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고집만 부리고 우리는 절대 전쟁에서 전쟁 아니잖아요. 전쟁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도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게 시장과 타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정부가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걸 시켜놓은 상태여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물량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다들 걱정인 거잖아요.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이제 종부세도 보유자들 늘어날 거고 그렇죠. 다주택자들 그리고 양도세도 그 이후에 팔게 되면 다주택자들 10%포인트씩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상반기에 팔 거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여전히 더 많습니다. 현재 자체도 양도세율이 너무 비싸고 또 최근에도 전세난에서 촉발된 이런 매매 시장 자극 현상 때문에 또 조금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도 동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건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러 정책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물건은 나오게 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매매로 부담을 조금 좀, 예, 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같이 제시해야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한동안 전세난은 계속되고 가격은 계속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세난은 더 심각하고 가격이 다시 좀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에 뭐 지금 사실 당근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형선 전 교수, 김인만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